자, 여러분의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는 스튜디오 돈돈 모닝 라이브의 박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하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머리 스타일도 어제부터 조금 바뀐 것 같고, 네. 뭐 심리적인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냥 머리를 잘랐는데 다들 이게 낫다고 해서. 머리를 자르고라는 이제 노래도 있잖아요. 네. 네, 화장을 고치고 고처럼. 거예요. 네, 네. 왁스 이제 대충 나이가 나오잖아요. 뭐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냥 내리신 게 훨씬 얼굴은 작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시간이 촉박해서 한번 머리를 내렸더니 다들 왜 올리고 다니는 하시길래 아쉽네. 시간이 촉박해서 머리를 그냥 올렸다고요? 머리를 올릴 때는 왁스도 바르고 스프레이도 바르고 내릴 때는 그냥 드라이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올릴 때, 그러니까 머리를 올릴 때 시간이 더 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출근할 때 이제 급해서 한번 내렸더니 그냥 왜 올렸냐고 메이크업 분장하시는 분도 그렇고 네. 다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냥 일지매님이 지금 일찍 들어오셨는데 중딩머리라고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중기 때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 얼굴은 그대로예요, 그럼 중학교 때부터? 저 고등학교 때 30살 소리 많이 들었어요. 뭐하냐.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담배 많이 사셨겠다. 술도 드시고. 아니요, 담배는 없었어요. 왜? 담배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저 원래 맨날 하던 얘기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긴장을 하네. 자, 뭐 잘 지내신 것 같고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은데 미장은 조금 쉬어가네요. 그죠? 제일 네. 중요했던 게 이제 사실 뭐 어제 안 나오시긴 하셨지만은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휴전이 되는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 사실 백악관에서도 미리 얘기를 했죠. 어제 군사 재정비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오히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약간 그에 대한 말을 이제 동조하는 얘기를 하게 됐고 어제 좀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이 좀 먼저 급락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결국 천연가스에 대한 비상사태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축 규모가 이제 2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에 굉장히 천연가스 이제 노드스트림에 대한 우전을 굉장히 많이 하던 이제 곳에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독일 쪽에서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어제 저도 좀 한 3시나 4시쯤에 장 끝날 때쯤에 보니까 이제 독일이 혼자 빠지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일단 그게 시작을 하면서 덩달아 같이 유로 시장이 좀 빠지게 되면 좀 같이 좀 시장이 좀 악재의 요인으로 하게 되면서 다시 원자재 가격이 쫙 다시 올라오는 효과를 좀 보여줬죠. WTI가 이제 100달러를 넘어섰잖아요. 다시 올라섰죠. 110달러까지 좀 마감을 했는데 사실 뭐 최근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도 뭐 자기 러시아에 대해서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같은 동맹국이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따로 소외시키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 좀 100달러 이상을 계속 이제 고착화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뭐 사실 전쟁이 다시 발발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내성이 생긴 줄 알았는데 다시 여파를 받는 거 보고 그게 좀 마음이 아쉬웠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GDP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게 좀 트리거가 더 된 건 아닌가. 근데 뭐 지수단에서 봤을 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 사실 그제부터 이제 물론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장단기 역전 금리차인데 결국 역전이 됐죠. 3월물, 예. 30년물.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예상치가 가장 높았던 2월무가 10월무도 역전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려했던 부분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관련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4월, 5월무에도 계속 이제 5월달에도 계속 이런 부분 지속성이 있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유가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이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상태가 아닌가. 사실 뭐 물론 이게 역전금 됐던 부분이 2007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위기 시절 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018년, 19년쯤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그 근처쯤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세 번째 조금 금리 협정 현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과도한 우려는 하지 말자라는 시각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 4월, 5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단 독일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CPI 지수가 이번에 7.5%에 대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연쇄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그런 우려가 결국은 이제 연쇄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 왜냐하면 또 철강 가격도 다음 달에 유통 가격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덩달아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 산업에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 둔화랑 우리가 경기 침체랑은 좀 구분을 해야 그죠.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진짜로 둔화가 아니라 침체까지 업계에서는 좀 보고 있는 뷰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냥 사실은 과장님 뷰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이 워낙 좋게 잘 되고 있으니까 고용 회복을 계속 되고 있는 상태고 단순하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우려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있었던 90년대에 대한 뭐 채권 대학생이나 그런 부분과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뷰를 분다 그 뷰라기보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이화진의 우려로 정리해 볼게요. 네. 그리고 또 미장에서 짚어볼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어제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마이크론이 실적을 실적은 물론 좋게 나왔죠. 좋았는데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추가적인 비용 증가 부분도 있었고 네. 사실 미국 쪽에서는 전 반도체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육성 산업에 대해서 네. 65조를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빠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엔비디아도 삼성전자가 아닌 TSMC 쪽으로 이제 거래 쪽으로 넘기게 됐고 이제 향후 이제 중국과의 물론 관계에 의해서 이기기 위해서 육성 산업을 한다는 건데 네. 그건 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인텔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그럼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오히려 이게 비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축소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없지 않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야 뭐 최근에 상속세나 이런 관련 또 핸드폰 유출 이슈도 계속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반도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시장에서는 좀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가. 차라리 하이닉스 쪽으로는 좀 분위기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어제 좀 상승 부분도 안 나왔던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이런 이제 반도체 유성 산업을 위해서 향후 과연 이제 그동안은 TSMC와 삼성전자의 싸움이었다면은 이제는 인텔까지 끼어드는 상황.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향후 좀 삼성전자가 다시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니까요. 일단 좀 수급이 와줘야 되니까. 근데 어제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았고 사실 좋은 점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지원책을 발표를 했고 그럼 뭐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소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큰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밀리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소멸됐다고 그건 생각하지는 아니고 않아요. 그냥 어제 일시적인 일시적인 생각이긴 현상이었다. 하고 어차피 삼성전자도 저기 텍사스나 저쪽에도 지금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이고 시장이 이제 반도체 공급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위한 과정이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리고 여차저차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일단 수급 자체가 좀 네. 약간 안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삼성전자랑 거기에 또 개별 이슈까지 개별 악재까지 더해져서 약간 주춤하는 거지 이 기대감이 무너지진 않았다. 사실 그다음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네.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팔아왔던 시각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더 이상은 어느 정도 악재 요소는 조금 다 반영되지 않은 것 시각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는 뭐 오늘 이슈가 좀 나올 만한 게 사실 한미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공급망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물론 금방 반도체 그 육성 산업도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이제 정부 일정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 협력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뉴스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지금 중국이 의지할 수 없으니까 삼성전자 너네 뭐 올해 우리한테 이거 좀 해달라 뭐 이렇게 나올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또 단기적으로는 또 반도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그 뭐냐면 어제 미국 시장은 빠졌지만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오늘 좀 중요한 이슈가 그나마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요. 네 오늘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마 오전에 알겠지만. 나오겠죠. 미국 시장은 밤이 저녁이니까 우리나라 한국 시장 오전쯤에 해서 아마 네. 한미 또 공동 그거 반도체 산업을 저 공급망 대책 워낙 계속 이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쇼티지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자꾸 불거지고 있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굴지의 대기업들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그 기업들이 자꾸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공장을 증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좋은 건가요? 이게 어느 나라에 좋은 건지 사실 뭐 물론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반도체가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명확한 건 좀 어렵지만 좀 쉽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결국에는 미국도 자기네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그거니까 항상 삼성전 너네 막 와서 이거 다 공개해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우리가 반도체가 조금은 약하니까 우리 뭐 마이크론도 더 키워야 되니까 인텔이나 와가지고 너네 기술 이제 공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테헤란시나 뭐 그쪽에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같은 맥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고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물론 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이제 엔화 관련 이슈가 저도 조금 더 제가 한번 파보긴 했었는데 최근에 네. 엔화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제 그날 좀 반등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2015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그 당시는 이제 엔화가 약세를 되면서 그 당시 아베노믹스라고 얘기를 해서 그동안 자동차 산업이 확 올라갔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세였다 보니까 도요타가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 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도 해외 공장을 많이 설립을 하다 보니까 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비중이 40~50%였다면 지금은 토요타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로 할 확률이 지금 일본 국내에 약 20%밖에 없기 때문에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일본 수출 산업이 긍정적일까는 부분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니까 사실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 어떻게 보면은 당장의 금리 역전 새롭게 나오는 엔화 이슈라고 나왔는데 엔화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은 옛날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게 우리한테 악재인가요? 그렇죠. 이게 N1 가격만 따지고 봤을 때 제가 N1으로 봤을 예, 때 지금 가격이 네.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지금 N1 가격이 네. 이렇게 쑥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도 굉장히 2015년에 그랬거든요. 도요타 주가가 쫙 올라갔었고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빠졌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약세에 대한 기조가 나왔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15년에 대한 다시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를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때와 다르게 도요타는 이미 해외 시장에 공장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덜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인플레 여기에 엔화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사실 돼요. 일본은 제로 금리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어떻게 보면 약하니까 굳이 금리가 좋은 엔화 환율 가치가 높은 대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영향도 같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그거 아닐까요? 투자를 잘하는 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고를 하는 건데 저희가 오늘 아주 투자를 아주 잘하는 분을 모셨거든요. 잠시 후에 진짜 이 투자는 이런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면서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슈는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잠시 후에 또 그 투자의 기재를 만나 뵙고요. 국장은 저희가 또 국내 이슈랑 같이 연결해서 동시효과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